일단은 요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약 영상을 찍는다고 그랬는데 뭐 표지 같은 건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표지 만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뭐 굳이 표지는 안 만들고 영상 앞에다가만 표지를 만들면 되겠죠. 일단은 물질의 구성부터 여러분들이 단원이 1단원 물질의 구성, 2단원 전기화사기, 3단원 태양계, 4단원 광합성, 그렇죠? 식물과 에너지, 광합성 파트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물질의 구성을 배운 지 오래돼서 다 까먹은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를 한 40분 안쪽으로 해서 요약 영상을 찍어보자. 일단 바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구성은 어떤 파트로 되어 있냐면은 물질의 기본 성분,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전하를 띠는 입자의 중단원 3개로 되어 있으며 얘네들은 소단원으로 각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당연히 여기 3단원, 그 중단원 3단원이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될 거예요. 물론 첫 번째 개념부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하고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어떤 학문이든 마찬가지듯이 여러분들이 일본어나 뭐 중국어를 배우는 친구들도 처음에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든지 중국어 한자를 배우는 게 어렵잖아요. 중국어 한자는 워낙 이제 뭐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다 못 외운다고 그러는데 영어 같은 경우 알파벳을 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원소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이겁니다.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요거 강조하고 외우라고 그랬는데 일단 원소의 소자라는 것은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 트고 초등학교 엘리먼터리 스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 수준, 낮은 수준의 낮다기보다도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질을 원소라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며 원자의 종류나 성질을 결정하는데 원소라는 것은 이 놈자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놈자자 어떤 사람 개수 개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원소는 개수가 아니라 성질의 개념이다. 그러면 이 자자가 들어간 것들은 입자, 분자, 원자와 같이 끝에 자자가 들어간 것들은 개수를 셀 수 있는 개념들이다라는 거고, 입자는 원자나 분자를 부르는 통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학생이라고도 부르고 2학년 1반 뭐 1번 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통칭으로 야 학생, 야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입자 개념입니다. 입자라는 것은 먼저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로서 원자, 분자, 양성, 중성, 전자 등을 모두 통칭하는 개념이며, 걔를 우리 교과서에 배우는 대로 나누자면 물론 입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원자와 분자로 나눌 수가 있으며,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서 원소와 여러분들 머릿속엔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개수의 개념이 들어간다. 이 뒤에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원자와 분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원자, 분자라는 표현을 쓰고 걔의 어떤 성질을 나타낼 때 원소의 개념을 쓴다라는 거. 분자라는 것은 성질을 가지는 작은 입자로서 우리가 분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산소 분자라든지 물 분자와 같이 원자들이 결합되어서 어떤 성질을 이루는 물질을 만들 때 우리는 분자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이 개념 꼭 알아두고 들어가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단원과 상관없이 영어의 알파벳처럼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고, 이 원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라는 것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서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이며, 우리 교과서에는 라부아지에 실험이 나왔습니다. 라부아지에 실험이 잠깐 나왔었죠. 라부아지에 실험에서 얘 핵심이 무엇이었냐? 라부아지에 실험에서는 가열된 주철관에 물을 통과시켜서 주철관이 녹이 슬고 그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하더라. 주철관에 녹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했더라. 즉 우리는 그게 뭐가 분리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라는 것이 그 라부아지에 시대까지 원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며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뭐가 깨졌어요? 분해가 되었죠. 뭘로 분해되었어요? 녹이 쓰는 산소를 발생시켰고 수소기체, 가벼운 수소기체를 발생시켰다.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나눠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 라부아지의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단원 두 번째는 원소의 구별이었는데, 원소의 구별에서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었죠. 원소의 불꽃 실험이었는데 대부분의 금속 원소는 고유한 불꽃색을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 스펙트럼 분광기로 관찰이 되는데,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불꽃색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색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은 리튬, 레드, 빨간색, 칼륨, K 뒤집어서 90도 뒤집으면 자주색 또는 보라색, 나트륨 노란색, 스트론튬 스칼렛 빨간색, 구리, 개구리 청록색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염화리튬,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이런 식으로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들어가 있는 금속 이온에 의해서 륨, 튬, 슘 등으로 끝나는
헬륨을 제외하고 륨,튬, 슘 등으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금속 원소들이다. 그래서 리튬, 칼륨, 나트륨, 트리티움, 구리 같은 것들이 색깔을 결정한다. 금속 원소들이 색깔을 결정한다라는 거를 배웠고, 걔네들의 고유한 색깔은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염화리튬과 질산리튬의 경우에도 불꽃 색깔이 똑같은 이유는 앞에 있는 염화라든지 질산과 같은 음이온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양이온인 리튬이라는 금속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금속 원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리튬도 빨간색이고 스트론튬 빨간색이기 때문에 똑같은 빨간색일 경우에 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 물론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빨간색이긴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빨간색이긴 해요. 얘가 보면은 스트론튬과 리튬이 색깔이 미세하게 다르긴 한데, 얘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한다? 분광기로 구분해서 스펙트럼을 구분하면 스펙트럼이 딱딱 나눠 떨어지는데 그 영역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걸 구분한다라는 거.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며, 햇빛과 같이 태양과 같이 연속적으로 빨주노초판 무지개가 나타나고, 여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만 나타나지만 이쪽에는 적외선이라든지 이쪽에는 자외선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연속되어 있는 스펙트럼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태양빛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금속 원소라든지 우리 조명 같은 것들은 이렇게 띠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자꾸 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선 스펙트럼, 이 불꽃색을 구분할 때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불꽃색이더라도 선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금속과 B 금속을 섞었을 때 불꽃 반응은 겹쳐서 나온다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 우리가 시험 문제로 최영현 선생님이 다뤄주셨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원자, 분자, 원소기호, 원소기호를 이용한 물질의 표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괴로워합니다. 일단 원자라는 개념은 여기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노트 필기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노트 필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노트 필기를 만드셔야지, 선생님 노트 필기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와서도 어떤 학생들, 특히나 여학생들 꼼꼼하게 잘 쓰는 애들 거 노트를 갖다가 돈 주고 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건 그 친구 지식이지 여러분들 지식이 아닙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하셔야 돼요. 직접.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 우리가 1단에서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죠.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 원자핵이라는 건 뭐냐?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놈이다. 원자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소가 있을 책으로 볼까요? 교과서로 보는 게 나을 텐데, 선생님이 교과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줄 테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원자핵이고 바깥쪽을 도는 게 전자인데, 얘는 거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원자의 중심에 있으며 무게는 굉장히 무겁다. 그러니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 그런데 전자란 놈은 원자핵 주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놈으로서 질량을 거의 무시한다. 얘가 개수가 3개, 4개 되더라도 질량은 거의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리튬인데, 리튬의 경우에는 원자핵 전하량이 플러스 3이고 바깥쪽을 도는 전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제로, 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원자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자핵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 즉 전자핵의 수가 같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원자핵 전하량은 전자핵의 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밑에 표로 나타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헬륨은 2, 리튬은 3, 탄소는 6, 질소는 7 외워야 되나요? 그 얘기는 원자 번호를 외워야 되는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인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헬륨에 원자핵 전하량을 주어주고 걔의 전자핵의 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리튬이 원자핵 전하량이 3개인데 전자핵의 수 몇 개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지, 헬륨이 2개, 리튬이 3개, 탄소가 6개, 질소가 7개라는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따라 그렇게 말이 빠르죠. 선생님 고딩 래퍼를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딕션이 좋아지고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헬륨의 경우에는 원자핵 전하량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전자핵의 수가 2개다.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헬륨, 리튬, 탄소, 질소들의 원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왜냐면은 걔네들의 원자핵 전하량과 바깥쪽을 도는 전자핵의 수, 즉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물질의 구성, 물질의 기본 성분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원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싶은 사람들은 0.7배속으로 들으시면 되겠죠. 2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분자입니다. 분자인데 너무 빨라서 머리가 어지럽다고요? 근데 뭐 영상 보는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분자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다.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분자에 대해서 나온 거를 선생님이 또 정리해 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내가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놓친 부분들은 따로 노트 필기하실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정리한 것만 시험 문제 나온다. 선생님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개념 정리와 시험 문제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정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찍는 거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시험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대비는 따로 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성질을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며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도 존재해요.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배우게 되겠지만 18족 원소인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은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원자 한 개로 얘네들은 다른 놈들이랑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쓰여요? 그렇죠. 조명에 쓰여요. 네온이나 아르곤, 헬륨 같은 것들이 조명에 들어가는데 왜냐면은 거기 안에 있는 필라멘트라든지 다른 그런 것들을 부식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원자 한 개로 분자를 나타낸다. 단원자 분자라고 하는데 단원자 분자라는 말은 몰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이런 것도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분자는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러면 틀린 게 되겠죠. 그렇게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분자이다. 이 말은 어려우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은 분자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그림으로 배웠습니다. 선생님 그림까지 따왔죠. 여기에 보면은 질소 분자가 있는데요. 질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질소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N2라고 읽고 질소 분자라고 우리말로 얘기를 합니다.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이 결합 원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합 원리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니까 선생님 결합 원리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얘는 질소 분자가 두 개가 붙어서 물질이 이루었다. 어떤 물질? 질소를 이루었다. 그래서 뭐를 가졌다? 성질을 가졌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거꾸로 얘기하자면 질소 원자 하나만 가지고 질소 원자 한 개만 가지면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질소 원자가 두 개가 모여야지만 N2가 돼서 성질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조금 그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난감 블록이 있는데 장난감 블록 두 개를 결합해야 장난감이 되는 것처럼 장난감 블록 하나로는 성질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장난감에 따라서 머리 하나와 이렇게 다리 세 개가 있는 놈도 있을 수 있죠. 걔가 바로 NH3라는 놈으로서 암모니아 분자라고 그래요. 암모니아 분자를 NH3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암모니아 분자로 읽습니다. 얘를 분석하면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는데 얘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분자이다라는 거. 자, 볼게요.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산소 하나와 탄소 하나가 결합한 놈을 일산화탄소라고 하며 CO라고 씁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탄소 하나, 산소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산화탄소라고 그러면 CO2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광합성에도 나오는 놈입니다. 얘를 이산화탄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두 개로 결합되어 있어요. 1대2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다고요. 얘를 설명한 것을 여기 나타내서 다시 읽어보면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즉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죠. 뭐와 뭘로 이루어졌어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졌어요.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분자이다. 즉 일산화탄소는 탄소 한 개, 산소 한 개지만 이산화탄소는 탄소 한 개, 산소 두 개이기 때문에 결합 비율이 다르고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다른 분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피자 조각 있다고 그 동생이랑 싸우고 있죠. 피스, 평화유지군. 굉장히 역설적인 그림이 나왔습니다. 너무 얼굴 뜯지 마세요. 그러다가 동생 이뻐질 수 있어요. 자, 공짜 성형수술 원소기호. 그 원소기호를 여러분들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 되죠. 자,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 리튬의 Li, 탄소 C 이거를 쭉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당연히 외워줘야 되고 우리 패들렛에도 심지어 패들렛 어디 갔습니까? 패들렛에도 이건 뭐야 이거? 과학 수업 링크에 보면 선생님이 이게 원소기호 맞추기라든지 원소기호 맞추기 이렇게 게임 같은 게 있었죠. 여기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원소기호 맞추기 게임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리튬의 경우에는 Li, 그 다음에
넘기면. 탄소는 C, 질소는 N. 뭐 거꾸로 얘기했어. O는 산소. 아니, 넘겨서 그래요. 선생님 맞아요. 그 다음에 플로린 F.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여튼 있는지도 몰랐죠. 안 봐서. 아 진짜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잔소리하기 시작하는데 자 어떻게 대면 안 하는데 잔소리를 할 수 있죠. 선생님 대단한 것 같죠. 원소 기호는 여기 있는 표에 나온 18개에다가 수소 H, 헬륨 H까지 이렇게 2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소단원 3단원은 그냥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까 선생님 보여줬던 이 플리퍼티 패들렛에 링크가 노란색으로 링크되어 있는 플리퍼티 같은 거 보시면서 이게 아닌데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기호를 이용한 물질의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기호를 이용한 물질의 표현은 이런 거죠. 산소 원자가 2개가 붙어 있으면 산소 분자를 만들어요. 얘를 읽을 때 산소 분자라고 그러고 산소 원자는 아래로 쬐까맣게 2로 나타내고 얘는 산소 원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를 표시하고 얘를 갖다가 산소의 원소 기호를 왼쪽에다 표시하며 전체적으로 읽을 때는 산소 분자다라고 읽습니다. 물 분자의 경우에도 H2O로 나타내는데 수소 원자의 개수가 2개며 산소 원자의 개수가 1개인데 1은 생략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H2O라고 쓰고 얘는 수소와 산소의 원소 기호를 H5로 무조건 대문자로 쓰며 개수를 각각 아래 첨자로 쬐까맣게 나타내는데 1은 생략한다. 그 다음에 여긴 안 나타냈지만 선생님이 따로 써놨지만 분자의 개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앞에다 큰 숫자로 나타내요. 원자의 개수는 오른쪽 아래 첨자로 쬐까맣게 나타내지만 분자의 개수 경우에는 앞에다가 크게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x가 3개 있으면 x3라고 쓰지 않잖아요. 얘는 3번 x라는 뜻이고 3x라고 나타내는 것처럼 얘의 개수를 나타낼 때 앞에다가 큼직하게 쓴다. 떳떳하게 크게 쓰자. 3H2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물 분자가 얘가 3개 있다라는 뜻이다. 물 분자가 3개 있다는 뜻이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생님 설명을 빼놓은 게 어떤 게 있냐면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이 있습니다.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은 책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들은 여러분들 교과서 29페이지에 구리나 염화나트륨처럼 독립된 분자를 이루지 않고 입자들이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물질은 원자의 개수를 정해서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연속돼서 있는 경우는 하나를 떼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거를 어렵게 얘기하자면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 구리는 금속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금속결합이라든지 이온결합은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고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난 말이기 때문에 몰라도 좋은데 여튼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염화나트륨과 구리는 입자들이 연속해 있으므로 따로따로 떼서 분자로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두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 자꾸 네가 나오니? 아니야, 맞아. 넘길 필요가 없는 거지. 염화나트륨이나 구리 같은 것들은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이다. 왜냐? 연속돼 있기 때문에. 연속돼 있으므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얘가 어디 나온 문제냐면은 여기 나온 문제죠. 어디 나온 문제예요? 스스로 확인하기에 나온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CH4가 의미하는 거. 일단 CH4라는 건 메테인이죠. CH4라는 건 메테인 분자입니다. 메테인 분자가 2개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신다 하면은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푼다? C가 하나 있고 H가 이렇게 물론 H는 쬐깐하니까 이렇게 H가 2개가 귀엽게 매달려 있는 것들이 2개를 4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사실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사면체를 만들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나타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쨌든 얘가 몇 개 있다? 얘가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2개 있다. 2개 있으니까 분자의 개수 몇 개다? 2개다. 탄소 원자의 개수 몇 개다? 탄소가 얘죠. 탄소 원자 2개다. 수소 원자가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다. 총 원자의 개수 몇 개다? 5개, 5개에서 10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여러분들 숫자로 푸셔도 돼요. 자, 분자의 개수는 앞에 나타내는 숫자이며 탄소 원자의 개수는 이 전체에서 탄소 원자의 개수는 자, 분자가 하나만 있을 땐 탄소 원자가 하나인데 분자가 2개 있으니까 당연히 2개가 되겠죠. 수소 원자의 개수는 분자가 하나 있을 때 4개인데 얘가 2가 있으니까 2, 4, 8 곱해갖고 8개가 되며 총 원자의 개수는 탄소 원자가 2개고 수소 원자가 8개니까 합쳐서 10개가 된다는 사실. 다음. 뭐 잘못했나요? 어림도 없어요.
전화를 띄는 입자. 전화를 띄는 입자. 이렇게 누워서 휴대폰 보고 유튜브 보고 친구들하고 인스타 하면서 킥킥거리다가 이렇게 얼굴 맞는 경우가 있죠. 아, 참. 전화를 띄는 입자. 이온의 형성입니다. 이 3단원, 이 중단원 3단원이 여러분들이 고비라고 그랬죠, 여기가. 여기가 좀 고비인데 전화를 띄는 입자는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래요. 자, 이온의 형성. 이온의 형성과 이온의 표현과 그다음에 앙금 생성이죠. 이온의 확인인데 이온의 형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 우리가 원자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한 상태인데 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말을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중성인 상태죠. 중성인 상태인데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안정하냐? 얘네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얘네들의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를 안정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안정화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원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형태를 이루냐면은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나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최외각 전자 껍질의 전자, 옥텟 규칙 같은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을 아는 거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 너무 깊게 들어가면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성인 원자가, 자, 중성이란 말과 안정하다는 말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중성인 원자는 안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뭐만 똑같다? 그렇죠. 양전화, 그러니까 원자핵과 그러니까 원자핵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 즉 전자핵의 수가 같을 뿐이지 얘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냐고 전자를 버리려고 해요. 전자를 버려서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갖다가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양이온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리튬 같은 애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 전하량이 3개고 전자를 3개 가지고 있는데 얘는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전자 하나를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전자 하나를 버리면 얘는 안정하거든. 그래서 리튬은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핵 전하량이 플러스 3이고 전자핵의 수 3. 원자는 중성이니까 무조건 똑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려고 그래요. 왜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교육과정 벗어나니까. 그래서 전자 한 개 잃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2개를 가지게 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이 상태를 보여줘요. 상태를. 안에 원자핵은 원자핵 전하량은 플러스 3이고 전자가 2개 있으면은 얘는 전자핵의 수가 2개고 원자핵 전하량 플러스 3이니까 얘는 총 어떻게 된다? 얘는 Li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까지. 표현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쨌든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갖다가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음이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성인 원자가 거꾸로 이번엔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음이온의 대표 주자는 플루오린이라는 놈이 있어요. F라는 놈인데 이 플루오린은 당연히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핵 전하량과 전자핵의 수가 똑같죠. 얘는 원자핵 전하량 9개, 전자를 9개 가지고 있는데 플루오린의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를 자꾸 얘는 얻으려고 그래요. 전자 하나를 자꾸 얻어서 10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9개로 부족하다. 하나 더 얻어야 된다. 그래서 1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10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더 이상 원자가 아니라 이온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이온이 되면 F-이온. 표현은 뒤에서 배울 거니까 F-이온이 되면 얘는 F-이온의 경우에 원자핵 전하량은 플러스 9고 전자핵의 수는 10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플루오린 원자는 F로 나타내고 플루오린 이온의 경우는 F-로 나타내는데 변치하는 건 뭐가 변치 않는다? 원자핵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 원자핵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만 변한다? 전자핵의 수만 변한다. 그래서 뭐만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전자만 이동한다고요. 원자핵인 플러스 전하는 이동하지 않아요. 이런 거 꼭 중요 표시해두고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봐도 원자핵을 이동시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과학을 뒤집으려고 그러죠? 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제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원리를 바꾸면 여러분들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론을 바꾸지 맙시다.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뭐만 움직인다고요? 전자만 이동한다고요. 꼭 알아두세요.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고 전자만 이동한다. 리튬 원자가 리튬 이온이 돼도 원자핵 전하량은 그대로 있다. 플루오린 원자가 플루오린 이온이 돼도 원자핵은 그대로 있다. 뭐만 이동한다? 전자핵의 수만 바뀐다. 3개에서 2개, 9개에서 10개로 바뀐다라는 거. 자, 양이온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많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전자를 버렸으니까.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은 그대로 있는데 전자를 잃어버렸으므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이 많게 되는 게 양이온의 특성이었어요. 마이너스 전하, 음이온의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양이온은 그대로 있는데 9개로 그대로 있는데 전자를 이번에 얻었죠. 왜 표현 안 써지냐?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크게 되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보면은 양이온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고 음이온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32에서 33페이지에 실험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32에서 33페이지에 실험이 나와 있는데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은 한 천에다가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가해서 걔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 패들렛의 영상을 다시 봐야겠죠. 여기 패들렛에 나왔던 32, 33페이지 그 실험이 요거 3-1 이온의 형성이네요. 여기 있는 실험을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셔야 되고 거기서 그 실험을 선생님이 결론을 영상에서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얘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영상을 다시 본 다음에 다시 봐야겠죠. 전극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고 한천 용액이라는 건 좀 딱딱하게 해서 너무 쉽게 물처럼 흐르지 않게 약간 흐르는 모양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게 한천 용액의 역할이었다라고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은 보라색, 황산고리 수용액은 약간 파란색을 띠는데 얘네들이 전극을 가해주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전극을 걸어주면은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은 플러스 극으로 황산고리 수용액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배웠지만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에 이끌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에 이끌리는 것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서로 극성이 반대할 때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 극성끼리 인력을 나타낸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은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이라는 건 과망가니즈산 음이온과 칼륨 양이온이 있고 황산구리라는 건 황산 음이온과 구리 양이온이 있는데 이렇게 딱 끊어서 왼쪽이 음이온, 오른쪽이 양이온이에요. 왼쪽이 음이온, 오른쪽이 양이온인데 딱 끊어서 얘는 플러스 극으로 끌렸으니까 마이너스 극성을 뜬 즉 음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얘 색깔을 나타냈을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 얘 색깔을 나타내는 놈이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보라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음이온일 것이다. 왜냐? 얘가 플러스에 끌리는 거 봐서는 음이온이 얘 색깔을 결정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액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마이너스 극으로 끌리는데 얘가 왜 마이너스 극으로 끌리냐면은 얘 색깔을 나타내는 놈이 결국 구리인데 왜 구리인 걸 알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리는 거 봐서는 플러스 이온이 얘 색깔을 결정한 것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시 플러스 극은 보라색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이고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것은 파란색의 황산고리2 수용액이 이동하는데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인데 이동하는 놈이 색깔을 나타내니까 즉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서 얘가 보라색을 나타내는 건 누구 때문이다? 음이온인 과망가니즈산 이온 때문이다라는 거. 황산구리 투수용액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이유는 구리 이온, 양이온인 구리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인데 구리 이온이 이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동하는 놈이 색깔을 나타내니까 이 황산구리 투수용액이 파란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구리 이온인 양이온 때문이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어렵다고 느껴지면은 패들렛의 3-1 이온의 형성을 다시 보세요. 조회수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안 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온의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온의 표현인데 이온을 표현할 때는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은 전자의 수와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를 표시하는데 걔를 이온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Na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를 잃었다고 그랬죠. 하나를 잃었을 경우에 잃은 전자의 수 과학에서 1이란 숫자는 생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x 더하기 y는 6 할 때 1x 더하기 1y는 6이라고 쓰는 사람 없거든요. 수학에서도 생략하는 것처럼 과학에서도 1 플러스라고 쓰지 않고 그냥 플러스라고 씁니다. Na 플러스라고 쓰고 읽을 때는 나트륨 이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트륨 양이온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양이온은 주로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NA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나요? 없어요. 정해져 있다고 그러죠. 얘네들은 태생이 그래요. 뭐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남성 여성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그쵸? XX 염색체, XY 염색체 태어난 것처럼 과학 이 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태생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A는 하나만 버린. 근데 남자도 성격이 다르고 여자도 성격 다른 것처럼 얘네들도 성격이 달라요. 이온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구리의 경우에는 전자 2개를 버려요. 승질 더럽죠. 구리 미안합니다. 구리 비하한 거 아니에요. 구리의 경우에는 전자 2개를 버리는데 잃는데 버린다, 잃는다. 선생님 뭐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잃는다.
전자 두 개를 잃게 되면 얘는 Cu2 플러스가 되며 전자 두 개를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을 뭉쳐서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음이온의 경우에도 결정돼 있다고 그랬죠. 성별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온도 결정된다. 원소 기호에서 Cl-로 씁니다. Cl-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를 얻었다. 뭐를 하나 얻었다? 전자 하나 얻었다. 염화이온은 전자 하나 얻었다. 황화이온은 S2-라고 쓰는데 얘는 전자 두 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트륨의 경우에는 원자핵 전하량이 11개인데 얘는 전자가 그러니까는 나트륨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도 11개였겠죠. 근데 얘가 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10개가 됩니다. 왜? 하나를 잃었으니까. 이해가 됐죠? 염화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염화이온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게 11개고 얘가 17개인 거 외워야 되나요? 숫자는 문제에서 주어져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소 기호는 그 원자 번호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염소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17개의 원자핵 전하량을 가지는데 염소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핵 전하량도 플러스 17이고 전자도 17개 가지지만 얘가 음이온이 되어서 전자 하나를 얻게 되면은 양이온은 그러니까 원자핵 전하량은 플러스 17이지만 전자를 하나 더 얻어서 마이너스 18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을 띄는 거예요. 음이온들, 여기는 염화이온이라든지 황화이온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위에서 이미 그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부르는 방법은. 그래서 이온을 나타낼 때 원소기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은 전자의 수와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를 표시해라. 플러스로 나타내면 하나 잃었다. 2 플러스 나타내면 2개 잃었다. 마이너스 하나 나타내면 하나 얻었다. 2 마이너스 나타내면 2개 얻었다. 양이온은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을 붙이고 이름을 붙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저렇게만 쓰면 여러분들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형광펜이 쳐져 있을 거예요. 공부한 친구들은, 잠 안 잔 친구들은 형광펜이 쳐져 있을 텐데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그냥 이온만 붙인다. 예를 들면은 양이온 중에 수소, 얘 원소의 이름도 수소였죠. 리튬의 원소의 이름도 리튬이었죠. 여기 뒤에다 그냥 이온만 붙인다고요. 그런데 음이온의 경우에는 붙인 이름이 원소 이름에다가 화를 붙이는데 예외가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화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염소와 산소의 경우 염소화, 산소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를 버린다고요. 그래서 염소의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불렀어요? 아까 염소화가 아니라 염화이온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산소의 경우에도 얘를 산화이온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원자단 이온이라는 놈이 있는데 원자단 이온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책에 표가 얘가 어디 있는 표냐면은 여기 있는 표입니다. 여기 35페이지에 있는 표예요. 여기 있는 것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책에 나온 것들은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나온 것들은 수산화이온, 질산이온, 황산이온, 탄산이온인데 원자단 이온은 이름을 부르는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수산화이온은 얘가 OH-를 우리가 읽을 때 수산화이온이라고 읽습니다. NO3- 우리는 질산이온이라고 읽고요. 황산이온은 SO4-2-라고 그러고 탄산이온은 CO3-2-라고 읽어요. 됐죠? 원자단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양이온과 음이온은 양이온의 경우에는 원소 이름 뒤에다가 이온만 붙이고 음이온의 경우에는 원소 이름 뒤에다가 무슨 화를 붙여서 읽는데 염소와 산소의 경우에는 소를 버린다. 이제 마지막 단원 남았습니다. 이온의 확인까지 남고 뒤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기쁘죠. 근데 이온의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온의 확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앙금생성이에요. 앙금생성. 여러분들이 앙금생성 실험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게 영상이 어디 나와 있냐면 패들렛에 앙금생성 실험이 여기 나와 있었죠. 이온의 확인. 여기 조회수 보면 아주 처참하거든요. 여러분들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보셔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안 보는 걸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앙금생성의 경우에는 만약에 뭐 여러분들 문제 얘기하면 또 번뜩번뜩 하잖아요. 그 퍼즐로 자다가 문제 얘기하면 번뜩번뜩 한다고요. 문제로는 유추하는 문제가 나오죠. 절대 앙금 생성할 때 PbI2가 앙금 생성한다라든지 또는 AgCl이 앙금 생성한다든지 CaCO3가 앙금 생성한다든지 하는 외우는 문제로 되진 않습니다. 얘를 외우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데 이런 거예요. 질산은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탄산칼슘 수용액을 각각 떨어뜨려서 반응을 시켰을 때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흰색 앙금을 생성하고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 흰색 앙금을 생성했을 때 흰색 앙금 생성시킨 물질이 무엇인지를 찾는 유추하는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영상을 이미 여기 있는 이게 몇 분짜리 영상이면 40분짜리 영상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서 AG와 여기 있는 CL, CL들이 반응해서 AgCl이란 물질을 생성시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다? 앙금 생성 반응이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AgCl이라는 염화음이 흰색 앙금으로 생성되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각각 염화나트륨 수용액, 각각 염화칼슘 수용액을 뿌렸을 때 얘네가 반응하는 거 보면 탄산나트륨과 염화나트륨 반응이 안 한다.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이 반응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여기는 염화은이 없는데도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반응이 일어났던 얘기죠. 그럼 뭐를 유추할 수 있느냐? 우리가 NaCl은 염화나트륨의 경우에는 앙금을 생성시키지 않죠. 물에 골고루 넣거든요.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소금을 타보면 앙금이 생성되는 것은 걔는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거고 그냥 적당량을 넣었을 때는 완전히 이온화돼서 흰색 앙금 생성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앙금 생성시킨 거냐? 탄산칼슘이라는 거예요. 탄산칼슘이라는 놈이 뿌옇게 앙금을 생성시키는데 흰색 염화은처럼 확실한 앙금은 아니지만 뿌옇게 앙금이 생성된다. 얘가 탄산칼슘이라는 거를 CO3 이 탄산 이온과 그 다음에 CA2 칼슘 이온이 결합해서 탄산칼슘이라는 이온을 앙금을 만들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CA2와 CO3가 CaCO3라는 흰색 앙금으로 생성되었다. 여러분들 거꾸로 공부하시는데 앙금 생성을 외운 다음에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앙금 생성되는지 결론을 얻는 거라고요.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이거죠. 얘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질산은과 탄산나트륨 했을 때 미지용액 A, B, C를 집어넣고 걔네들이 어떤 이온이 포함되는지를 유추하는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질산은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에서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요. 워낙 긴데다가 지금 어설프게 설명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었던 그 영상들 있죠. 여기 어디 갔어? 이온의 확인 영상. 이걸 보시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걸 보고 유추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실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어디 나왔었냐면 교과서로는 여러분들 정리 영상 보면서 당연히 교과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죠. 공부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넙죽넙죽 받아먹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공부가 선생님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고 여러분 공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잔소리가 또 긴데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 37페이지 실험에 나와 있는 거를 정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온화기는 영상으로 봐라.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 다 커서 여동생이랑 머리채 잡고 싸우는데 엄마가 말리는 거 그려주세요. 궁금하네요. 이게 뭐지? 다 커서 여동생. 네? 아내가 저 놀리는 맛에 산다는데 가끔 열받아요. 제가 아내 약 올리는 모습 그려주세요. 약 올리는 어떻게 약 올리... 아이고. 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정리 영상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댓글을 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댓글을 달 수 있는데 댓글 단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좋아요는 가끔씩 눌러주는데 좋아요는 안 눌러도 상관없는데 거짓말은 나빠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두려운데요?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러니까 차단하고 그러는구나. 여튼 여러분들이 정리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2단원하고 3단원도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2단원과 3단원 정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